자, 세계사 열공 32페이지 중국 춘추전국 시대 갑시다. 잘 봐. 중국 문명이 중국을 다 이렇게 다 표를 잡아놓으면 황허 문명이 있어. 그 다음에 은나라, 삼나라라고 불렀어. 그 다음에 주나라. 은나라 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는 뭐 안 기억했는데 각골문자 기억나요? 각골문자. 점친 내용을 거북이도 등껍질 시켰단 말이야. 이게 뭐의 기원이었다? 한자의 기원. 이게 좀 중요하고 주나라가 이제 은나라 먹어. 땅이 넓어진단 말이야. 넓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봉건제라고 있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배웠던 게 왕과 제후는 왕하고 제후는 무슨 관계에 있다? 얘네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혈연관계에 있다. 혈연관계. 친척 관계에 있다는 거죠. 요거 좀 더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잘 봐. 무슨 말이냐면 난 지우개 안 가졌다. 왕과 제후는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 혈연관계죠. 그러면 자, 왕이 자식을 낳았어. 제후가 자식을 낳았어. 자식이 자식을 낳는 거지. 시간이 지나니까. 오케이? 그럼 이 둘은 처음에 왕과 제후는 가까운 친척 관계였단 말이야. 근데 이 둘은 굉장히 먼 친척 관계되지. 그래서 제후의 아들이 얘가 막 뭐라 그러니까 그냥 네가 먼저 나한테 집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먼 친척 관계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무너지는 거야. 이게 바로 춘추 전국 시대야. 그 춘추전국 시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 주나라의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춘추전국 시대를 구한다고 그랬죠. 춘추전국 시대에서는 춘추 시대는 그나마 좀 낫어. 그래서 주나라 왕실, 주 왕실을 인정했었는데 왕실 인정. 그리고 춘추 오페라고 5건의 패권을 가지는 애들이 등장을 해.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전국 시대는 주 왕실 아예 부정하고. 전국 7웅이라고 있어요. 7웅이라고. 그래서 7개 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이걸 통일한 게 전국 7웅 중에 하나가 그 진나라야.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등장합니다. 지금 요거 살펴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중국 전체 역사를 보면 한나라 무너지면서 위초고의 시대를 보여. 이거 그냥 듣기만 해. 자, 그리고 이걸 통일한 진나라. 여기서 말하는 진은 이 진하는 좀 한자가 달라. 위초고가 뭐예요? 그냥 듣기만 하라고 그랬잖아. 나라요? 뭐? 나라요? 나라야. 위초고 삼국지. 네. 근데 이걸 진이나 통일하고 그 다음에 북조하고 남조가 있어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위진남북조 시대 이렇게 얘기해. 위진남북조 시대. 남북조. 이게 되게 혼란기라는 거예요. 이걸 통일한 게 이제 수나라야. 그 다음에 당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중국 전체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황허, 상, 주, 춘추전국 시대, 진, 한, 위초고, 그 위진남북조, 수, 당, 송, 원, 명청이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뭘 보고 있다? 얘를 보고 있다. 이거까지 보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래서 다음 중국에는 위진남북조, 수, 당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송, 원, 명청에 대해서 나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이제 쭉 그림으로 되어 있어야 돼. 황허, 상, 주,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 진, 한, 위진남북조, 수, 당, 송, 원, 명청. 이게 왜 머릿속에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1학기 때 배웠던 거야. 옛날에 배웠던 거야. 근데 춘추전국 시대, 진, 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보도록 합시다. 32페이지, 열공 31페이지. 중국의 통일제국 진과 한 나와 있어요. 춘추전국 시대요. 자, 춘추전국 시대 일단 별표해 두고 옆에 봐봐. 주의 동천부터 주나라가 동천으로 이주한 거. 그래서 이 동주 시대부터 시작해서 진나라가 통일하기 이전까지. 자, 주나라가 동천으로 동주 시대에서 진나라 통일하기 이전까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중국의 첫 번째 대혼란기야. 중국의 첫 번째 대혼란기.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했어요. 저 옆에 지금 줄 쳐봐. 주왕실의 약화. 주왕실이 약화돼요. 왜 약해지죠? 주왕실이 왜 약해지죠? 옆에 동그라미 잖아. 이거 중요한 거야. 봉건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이죠. 봉건제 붕괴 동그라미 잖아. 자, 봉건제가 흔들린다. 봉건제가 붕괴된다. 왜 붕괴된다고 했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자, 왕이 자식을 낳고 제후들이 자식을 낳았단 말이야. 자식에까지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둘은 먼 친척 관계 되면서 봉건제 붕괴. 그에 따라서 옆에서 줄쳐 제후들의 독립과 세력 다툼이 치열해졌어. 제후들의 독립과 세력 다툼이 치열해졌다. 이게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데, 자, 이 시대가 주왕실의 약화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어. 주왕실의 약화 때문에. 근데 좋은 측면들도 있어요. 춘추전국 시대는 중국의 대혼란기지만 좋은 측면들도 있어. 철기 사용이 이루어졌다. 사용이 이루어졌다는 거. 자, 두 가지 측면에서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철제 농기구. 이건 좋은 측면이라고 그랬어. 철제 농기구 사용. 자, 땅이 이렇게 있어. 땅을 파. 철제 농기구가 아니라 나무로 땅을 파잖아. 깊게 못 파. 깊게 못 파. 이걸 기억해야 돼. 깊게 못 파는데, 그럼 여기 깊게 못 파고 씨앗을 심잖아. 그럼 문제점이 있어요. 쥐새끼 와서 처먹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난리가 나. 오케이? 근데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잖아. 그런 땅은 깊게 팔 수 있어. 깊이갈이라고 한단 말이야. 더군다나 소를 이용한 농사법이 활용되면서 땅속 깊이는 거죠. 그럼 새들이 와서 못 처먹고 쥐새끼 못 처먹고 땅 겉에보다 땅 속에 영양분이 많아. 그러면 철제 농기구 사용량에 따라서 농업 생산량은 어떻게 돼? 증가하죠. 생산량 증가. 오케이? 자, 그러면 먹을 게 많아졌어.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 인구도 증가하죠. 이걸 기억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철제 무기 사용에 따라서 철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정복 전쟁이 활발하겠죠. 전쟁이 굉장히 많아졌어. 이해됐냐? 근데 그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철하고 나무하고 둘이 싸웠어. 그 누가 이겨? 당연히 철이 이기지. 그러면 철제 무기를 보유한 부족은 점점 더 커지겠네요. 그럼 부족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뭐가 등장하죠? 국가다운 국가가 등장합니다. 이해가 됐냐? 자, 두 가지 별표 5개짜리입니다. 사회 경제적 발전인데, 자, 첫 번째 점. 자, 별표에 누구야? 철제 농기구 사용과 우경 실시. 우경이 뭐야? 소를 이용한 농사법이야. 오케이? 철제 농기구 빈칸에 쓰고요. 철제 농기구 사용과 우경을 실시함에 따라서 농업 생산량 증가. 그에 따라서 인구도 증가하죠. 인구 증가. 자, 상업과 수공업 발전하고 시장과 도시 발달, 화폐 사용이 이루어졌어. 두 번째, 역시 별표짜리죠. 철제 무기 사용이죠. 무기. 철제 무기 사용함에 따라서 전투력이 향상됐고 정복 전쟁이 활발해졌다. 그래서 나라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는 춘추전국 시대는 중국의 대혼란기란 말이야. 정치적인 대혼란기야. 근데 좋은 측면들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철기 사용이었다. 철제 농기구 사용, 그래서 생산량 증대, 인구 증가. 철제 무기 사용,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나라다운 나라 형성. 이게 첫 번째 좋은 점이야. 또 하나, 두 번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철제 농기구 사용함에 따라서 좋은 측면이 있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도 자, 얘 되게 혼란기였지. 근데 혼란할수록 이런 얘기 있잖아. 난세 영웅난다. 혼란할수록 그걸 혼란을 받기 위해서 사상가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제자백가 이렇게 얘기해. 제자백가라는 사상가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5개가 있어. 근데 학교에서 4개 할 수도 있어. 저희 4개. 4개 했어요? 유가, 도가, 법가, 그 다음에 묵가, 병가 이렇게 있는데 병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병가 아마 안 했을 거야.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병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얘네들은 제자백가 사상가들이야. 사상가들. 실제로 100개가 있었어. 오케이?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너 책은 좀 이따 보고 앞에 봐봐. 자, 도덕을 강조하고요. 덕을 강조하고 인을 강조합니다. 어진 인자. 이걸 창시한 사람이 이제 공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의 제자가 이제 맹자라는 사람이 있어. 이것이 나중에 종교적인 유교로 발전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도가는 자연사상이야. 무의자연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사상.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다? 노자와 장자 이라는 사람이 있어. 오, 똑똑하네. 오케이? 나중에 뭐로 바뀐다? 도교라는 종교적인 색채로.
법가가 좀 중요한데 법가는 강력한 법, 엄격한 법을 강조하죠. 엄격한 법을 강조한다. 법을 강조하는데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상하, 판비자, 이사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판비자 정도 기억해두고 이사는 뭐 많이 안 나오니까. 자,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얘는 대빵 중요한 거야. 얘 왜 중요하냐면 진의 통치 이념이 된다. 진나라의 통치 이념이 됐던 게 법가상이다. 좀 이따 나오는 예죠. 제가 이걸 더 봤다고 보이네. 자, 국가는 차별 없는 사랑이야. 차별 없는 사랑을 배우고 이것을 겸애라고 하는데 한테서 얘기를 안 했을 거야. 겸애 사상인데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묵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묵자 써가지고. 자, 병가는 뭐 할 필요 없겠지만 병법 강조야. 병법을 강조하는데 손자라는 사람이 있어. 손자를 또 강조했던 사람이. 이 두 가지의 시험제 나온 건데 이거 두 가지의 시험제. 추수정 시대는. 자, 그래서 제자별과 봐봐요. 제자별도 발표해드리고요. 부국강병원의 능력위주의 인지를 적용해서 다양한 사상이 출현하게 되는데 자, 육아 동그라미처럼 부여 옆에 출처 공자, 맹자, 인과, 예, 도덕 강조. 지금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공자, 맹자, 인과, 예, 도덕 강조. 자, 그래서 후에 뭐로 발전했다? 빈칸에 씁시다. 유교로 발전한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왕조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던 게 바로 유가다. 두 번째 도가입니다. 두 번째 도가 빈칸에 쓰고요. 노자, 장자 체크해두고 무의자연, 자연사상 그리고 후에 도교로 발전. 세 번째 법가. 자, 중요한 거 동그라미 쳐야지. 법가. 한비자, 상하, 엄격한 법. 그리고 옆에 빈칸에 써봐요. 진의 통일에 기여했다. 진나라의 통일에 기여했다는 거지. 자, 묵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묵자라는 사람, 차별 없는 사람. 이걸 겸애 사상이라고. 똑같이 살아가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사랑해라. 그럼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야. 자, 병가 동그라미 쳐놓고 손자, 병법 강조. 손자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야. 공자, 맹자 이런 다 뭐 자자 들어가는 사람들 전부 다 최고의 성인 경제도 들어가는 사람 자자 칭호해준단 말이야. 이게 바로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혼란기였지만 철기 사용과 제자백가의 등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기억해두면 되겠고. 오케이? 자, 이걸 통일한 게 어디다? 진나라다. 진나라가 이걸 통일한단 말이야. 자, 진나라가 이걸 통일하는데 진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통일한다. 법가 사상. 그리고 처음 시자 황제, 처음 황제라고 칭했던 진나라의 황제가 등장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해? 진시황제, 대빵 중요한 사람이야. 진시황제, 대빵 중요한 사람. 자, 진의 성리가 발전 보면 전국 7웅 중에 하나였던 진나라가 옆에 상항이라는 사람 적용해서 상항이 무슨 사상가야? 법가 사상가야. 그래서 상항을 적용해서 자, 배피까 씁시다. 법가 사상을 중심으로 개혁을 통해 성장했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진나라.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진나라. 자, 그래서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입니다. 자, 밑에 별표 5개짜리 시황제의 정책. 처음 시자 황제. 그래서 처음 시자야.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황제가 등장했다. 별표 5개짜리고요. 진시황제의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 시험 문제. 알았지? 자, 보면 자, 중앙집권체제 최초로 황제칭호 사용. 빈칸에 황제칭호라고 쓰고요. 황제칭호 사용. 그리고 9년제를 실시합니다. 자, 잘 봐. 이 춘추전국 시대가 자, 진시황제가 중국 최초 통일하잖아. 그럼 잘 봐. 춘추전국 시대가 나타난 이유는 주나라의 봉건제 때문이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둘은 무슨 관계? 혈연관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혈연 친척관계가 멀어진다고. 오케이? 이것 때문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 통일합니다. 그러면 진나라를 통일한 그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가 봉건제를 하겠니? 안 하죠. 그래서 지방에 제후를 파견하는 것, 자기 친척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랑 관련이 없는 관리를 파견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국을 군현이라는 칭호로 나누고 여기에 관리를 파견한다라고 해서 이걸 9년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9년제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9년제, 자, 동그라미 쳐놔. 자, 왼쪽이 자료 2번 잠깐만 봐요. 시황제는 전국을 36개, 왼쪽이 자료 2번. 자, 시황제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그 밑에 현을 설치하였으며 각 군현의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리게 했었다.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리게 한 제도. 관리를 파견해서 다시. 그러면 관리가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진시황제. 자르는 거야. 알아들었지? 자, 그래서 이제 본건지 문제점을 극복했다는 거죠. 다시 왼쪽에 넘어가서. 자, 9년제 실시 정부 선언 연습회 군을 나와서 관리 파견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통일하고 보니까 앞에 봐봐. 야, 춘추 우패가 있었고 전국 칠흑이 있었죠. 나라마다 사용되는 화폐가 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킬로그램, 미터 같은 이런 단위들이 있어요. 이거 도량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도량형도 달랐어. 그다음에 문자도 다 달랐어. 그런데 통일을 했잖아. 그래서 화폐, 문자, 도량형을 다 똑같이 만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옆에 줄 쳐봐. 화폐, 자, 빈칸에 화폐, 문자, 도량형, 통일. 중앙 집권 체제죠.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맨 밑에 나와 있는 단골자를 봐봐요. 자, 진시황제 통일 정책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문자의 통일이죠. 자, 지역마다 달랐던 문자를 통일하고, 두 번째 화폐의 통일. 자, 전국에 지역마다 다르게 사용됐던 화폐를 통일했고요. 세 번째 도량형 통일. 무게를 다는 저울 추하고 양을 재는 기구 이런 것들을 통일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 외웠어? 중앙 집권 체제 때문에. 오케이? 다시 위로 넘어가서 사상 정책으로서는 자, 얘가 아까 진시황제는 무슨 사상이었어? 법과사상. 얘를 근본 토대로 했단 말이야. 얘를 근본 토대로 했어. 근데 가장 말 많은 새끼들이 얘네들이야. 가장 말 많은 애들이 얘네들이야. 도덕과 덕인 강조했던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법과사상 강력한 법을 강조하는 진시황제가 유가사상을 탄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교책들을 불태우고, 오케이? 유학자들을 아예 땅에 묻어버려요. 이것을 네 글자로 분서갱유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옆에 봐봐. 법과사상을 채택해서 그 밖의 사상을 탄압한대요. 자, 동그라미 치고 별표짜리입니다. 분서갱유. 살을 분자, 태울 분자에 책 서자, 책을 불태우고 구덩이 갱자의 유학 무자야. 그래서 유학자를 생매장했던 사건이야. 오케이, 이 사건 잘 기억해야 돼. 자, 그 밖의 사람 탄압하는 분서갱유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대외 정책으로서 4번에 흉노의 침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축조하죠. 흉노라고 쓰고요. 만리장성 축조. 대규모 토목공사지. 자, 그러면 진시황제 정책을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좀 정리하면 황제 칭호 사용, 9년제 실시, 화폐, 문자, 도량형 통일, 법과사상 채택해서 분서갱유 사건, 그리고 흉노의 침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 축조. 자, 그런데 자, 진의 선택을 하면 이 진이 망한단 말이야. 엄격한 법과 정책 실시와 만리장성 시황제. 자, 줄쳐 만리장성 시황제 무덤 등 대규모. 자, 5번에 대규모 토목공사. 자, 건물 같은 거 짓는 걸 토목공사라고 한단 말이야. 토목공사를 추진하면서 백성들이 불만이 있어. 왜? 백성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에 따라서 자, 멸망 시황제 사후에 후계의 분쟁이 발생했고, 자,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라고 하는 난이 일어났는데 진승 5광의 난 동그라미처럼 보여. 진승 5광의 난. 자, 진승 5광의 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을 이룬 지, 옆에 줄차 중요한 표현, 통일을 이룬 지 15년 만에 멸망한다.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통일을 이룬 지 15년 만에 멸망한다. 오케이?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까지 살펴본 거야. 왼쪽에 개념을 1번 봐요. 제자백가 중 하나로 인과 예를 실천하는 도덕 정치를 강조했던 사상을 뭐라고 그래? 유가라고 하죠. 1번의 유가. 이번에 진시황제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눈 뒤에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리는 9년제를 실시했다. 맞죠, 동그라미? 자, 밑에 아까 봤던 단골자료요. 밑에 1번이죠. 자, 문자 통일, 화폐 통일, 도량형 통일. 이게 진시황제 정책이잖아요. 옆에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 자료에 기억이 들어갈 인물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 진시황제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1번에 9년제를 실시했다. 진시황제 업적 맞네요. 1번 맞지? 2번에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맞네요. 3번에 유가사상을 채택했다. 틀렸죠? 무슨 사상을 채택했지? 법가사상이죠. 그렇지. 3번이 잘못됐네.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었다. 맞고요. 최초로 황제칭으로 사용했었다. 맞습니다. 자, 옆에 넘어가서 이제 한나라입니다.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죠. 한나라. 이 한나라가 또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자, 결론부터 보도록 합시다. 한나라가 뭐가 중요하냐면 히읗이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오케이? 자, 봐. 핵심 포인트 뭐냐면 호조, 훈고화, 황건적의 난. 호조, 훈고화, 황건적의 난. 오케이? 한고조, 한무제 뭐 이런 사람들. 한고조라고 이렇게 엮어서 한고조, 한무제. 고조, 훈고화, 황건적의 난. 전부 다 히읗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히읗을 기억해야 돼. 자, 결론적으로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한나라를 보던 한해성립가 발전. 한고조. 자, 이 사람 이름이 유방인데
한 고조야. 자, 이 사람이 중국을 통일해서 진 멸망 후에 항우와 유방 간의 대립이 있었어요. 이게 장기거든. 뭔지 모르지? 장기 알아? 뭐요? 장기 운동이잖아. 그거 있지. 그게 빨간색이 한나라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초나라거든. 오케이? 둘이 싸움인데 항우하고 초나라와 한의 싸움에서 결국 한나라가 이기죠. 그래서 유방이 중국을 다시 통일한다. 중국의 두 번째 통일 왕조야. 두 번째 통일 왕조 한나라인 거죠.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한나라에서 좀 기억해야 될 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봉건제라고 그랬었지. 자, 이거 봉건제 무너져서 출중 시대라는데 얘는 다 뭐 한다고 했어? 9년제 한다고 그랬죠. 9년제, 진시황제 때. 근데, 자, 한나라 때, 한고조 때, 두 번째 통일한 한고조가, 설명 잘 들어야 돼. 군국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중앙은 9년제인데, 지방은 봉건제인 거야. 한나라를 두 번째 통일한 개국 공신들 있지. 통일에 이바지했던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얘 입장에서, 한고조 입장에서. 그래서는 중앙에 한 9년제, 지방에 봉건제 출신. 이걸 군국제라고 해요. 근데 그의 아들인 한무제가 항상 이 봉건제는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서 다시 바꿔. 뭐로? 다시 9년제로 바꾼다. 9년제로 바꾼다. 자, 이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나라의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출수정국 시대 이걸 통일한 진나라가 9년제. 근데 한고조 때 군국제, 한무제 때 9년제. 순서를 이렇게 기억해야 돼. 자, 보면 한고조부터 갑시다. 진 멸망 후에 항우와 유방 간의 대립에 의해서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고 군국제 실시. 자, 빈칸에 군국제라고 쓰고 중앙은 9년제, 지방은 봉건제야. 중앙은 9년제, 지방은 봉건제로 이루어진 게 바로 군국제라는 거죠. 자, 중앙은 9년제, 지방은 봉건제. 이게 군국제야. 근데 그의 아들인, 자, 밑에 별표합시다. 한무제 때, 무제. 자, 한무제 때 다시 9년제 실시하는데 그걸 좀 이따 보고요. 자, 영토학장,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켜요. 자, 옛날 거라서 기억 안 나겠지만은, 한 고조선, 기원전 108년경에 망하는데 한나라 한무제의 공격을 침입받아서 망한단 말이야. 오케이?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무제, 고조선을 멸망시켰고, 베트남 북부가 진출, 흉노를 정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 굉장히 중요한 길이거든? 비단길 개척. 빈칸에 씁시다. 비단길. 굉장히 중요한 길이야. 비단길을 개척하는데,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장건이라는 사람 이름이야. 동그라미 쳐놓고요. 장건을 서양에 파견하는데, 서양의 대월지와 동맹을 맺으러 보내. 네, 잘 기억해. 자, 다시 한번. 비단길이라는 것은 장건이라는 사람을, 흉노를 물리치기 위해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서쪽에 있는 대월지와 동맹을 맺으러 길을 보낸단 말이야. 근데 동맹 자체는 실패하는데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동서양에 교류할 수 있는 길이 돼요. 이걸 비단길이라고 해요. 왜 이름이 비단길이냐면 비단이 교류됐거든. 오케이? 실제로 비단이 교류됐어. 그래서 실크로드 이거 비단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파견했지만 동맹은 실패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빈칸에 또 비단길이 개척되고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했어. 한무제 때 비단길 개척. 맨 밑에 나와 있는 33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거 자료 2번 지도를 발표합시다. 맨 밑에 나와 있는 이 손 가리키고 바로 그 지도. 오케이? 그 지도가 비단길이에요. 별표창이야. 위에 흉노라고 있지. 그리고 왼쪽에 보면 대월지가 있지. 흉노를 물리치기 위해서 한나라가 대월지랑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길을 보냈단 말이야. 오케이? 장거리 사람을 보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갔다가 동맹은 실패했지만 이 사람이 왔다 갔던 길이 비단길이 되었다. 그래서 동서양의 교역로가 확보되는데 이걸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옆에 글을 잠깐 보면, 자, 이 사람은 흉노를 한무제예요. 기억은 황무제야. 한무제는 흉노를 치기 위해 장건을 서역에 파견해서 대월지와 동맹을 맺으려 했다. 그러나 장건은 동맹 제안을 거절당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 장건이 돌아온 뒤에 서쪽 지역의 사정이 중국에 알려지면서 한에서 서역으로 연결되는 교역로가 열리게 되었다. 이후에 이 교역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과 물자가 왕래했다. 특히 중국의 대표 상품인 비단이 서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길을 비단길, 즉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다. 이 지도가 나오면 비단길이고 한무제 때, 한나라 한무제 때다. 오케이, 다시 위로 넘어가서 자, 비단길 개척 한무제라고 했어. 자, 세 번째죠. 9년제 실시 체크해라. 9년제. 자, 다시 한번 이거 시험지 나오거든. 세야 잘 봐. 이렇게 나와요.
주나라 때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때 군현제, 한고적 때 군국제, 한무제 때 다시 군현제.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자 다시 군현제 실시. 전국을 군과연으로 나눠서 관리를 파견했었고 유학을 장려했었다. 유학 장려. 나중에 영상 보고요. 자, 한무제 때 유학장려, 유학을 국가 통치 인형 삼았대요. 자, 그러면 진나라 때 법가사상을 기반으로 했잖아. 법가사상 기반으로 했었죠? 네, 한나라 때 다시 유가를 통치 인형 삼은 거예요. 법가에서 유가를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학장려, 전국을 유학을 국가 통치로 삼았었고, 그 다음에 3번에 전매제 실시, 독점제 실시, 전매제 실시. 자, 빈칸에 3번에 빈칸에 씁시다. 전매제, 독점제. 전매제, 독점제. 자, 뭘 독점하느냐? 국가가 독점하는 거야. 뭘 독점해?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하면 한고조 때 중국 재통일 군국제 실시, 한무제 때 비단길 개척 군현제 실시, 유학장려, 전매제, 소금과 철에 대한 독점제 실시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한나라를 보면 이 한나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은 자, 전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외척 왕망이 신이라는 나라를 잠깐 건국했어요. 그 다음에 광무제가 후한을 건국하게 됩니다. 오케이? 전한 있고 후한이 있어요. 그 사이에 외척 왕망국기가 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단 말이야. 근데 이 후한이 무너져요. 위, 초, 오로 무너지거든. 근데 위가 조조고, 촉이 유기고, 오가 손권이야. 이렇게 무너지는 거. 요거를 이제 삼국지에서 삼국지 얘기죠. 삼국지 알아요? 유비나오는 거 있잖아. 관우 장비라는 거. 자,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전한, 후한 그 사이 신나라 있고 후한이 무너져서 위초고. 뭐에 의해서 무너지냐면 황건적의 난. 저게 난으로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보면 자, 한무제 사후에 외척과 황관들이 권력 다툼이 심해졌어. 그래서 외척 왕망 동그라미 쳐놓고요. 왕망에 의해서 한이 멸망당한 왕망이 자, 빈칸에 신건국. 신이라는 나라가 잠깐 있었어. 자, 옆에 황족이 유수 광무제가 호족의 지원을 바탕으로서 5번에 씁시다. 후한이 건국되죠. 그래서 전한, 신, 그리고 후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2세기 초부터 외척과 황간의 권력을 장악해서 당쟁이 격화됨에 따라 호족 횡포 심해졌어. 그래서 전국에 농민 반란 발생인데 자, 동그라십시다. 황건적의 난으로 호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어. 그래서 후한이 멸망하고 옆 밑에 체크해나 위, 촉, 오로 즉 삼국으로 분열되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어려운 거 아니지? 삼국으로 분열되었다. 자, 한해 사회 문화 보도록 합시다. 한해 사회 문화. 한 시기에 중국 전통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는데, 자, 중국의 본격적인 문화는 한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한 시기 때 중국 전통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죠. 자, 그래서 빈칸에 씁시다. 호족 중심의 사회.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한나라 때 내가 뭐가 핵심 포인트라고 그랬죠? 히읗이 핵심 포인트야. 히읗이 핵심 포인트. 좀 이따 영상 보고요. 한고조, 한무제, 호족 중심의 사회, 흥고학 발전, 그 다음에 위쪽으로 분열된 흥고학 발전하고 하나가 뭐였죠? 황건적이나, 황건적이나. 다 히읗이 들어가잖아. 한고조, 한무제, 호족, 흥고학, 황건적. 까지. 오케이? 자, 그 중에서 호족이죠. 히읗은 호족 중심의 사회. 자, 한나라는 호족 중심의 사회. 호족 별표이에요. 자, 빈칸에 호족 중심의 사회네. 자, 호족 쓰고요. 6번에 대토지 소유, 지방에서 농민 지배했었고요. 중앙 관리로 진출해서 지배층으로 성장했다. 자, 유학의 발전. 한무제 시기에 동종선하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서 유학을 국가 통치인으로 삼았어요. 유학이 국가 통치, 유교를 공부해야 돼. 유가를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빈칸에 씁시다. 태학설리. 태학이라는 학교를 만들죠. 유학교육기관, 수도 장안에 이걸 만들게 된다. 한무제 때. 자, 그리고 흥고학 발전인데 이 흥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부터 얘기해야 돼. 진시황제가 자, 봐, 넌 보고. 자, 세아야. 진시황제가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매장한다고 했죠. 이걸 뭐라고 했어? 분서갱유라고 만든 거죠.
분석 행위 사건. 오케이? 분석 행위 사건. 책을 불태우고 유학을 생매장했던다. 왜? 진나라는 법과 사상을 토대로 했거든. 이해됐지? 근데 한나라 때는 뭐가? 유사 사상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매장했더니 책이 없어. 이해가 됐냐? 책이 없어. 살아있는 사람도 몇 명 없어. 유학자들 중에서. 오케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 몇 명한테 책이 없으니까 유학을 공부를 해야 돼. 태학이 교육기관 있잖아. 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이 없는 연명한 사태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됐냐?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유학 교육을, 유교 책을 다시 정리하게 된다. 책을 다시 정리하게 돼. 이걸 뭐라고 해? 이걸 책을 다시 정리하게 되는데 이거를 훈고학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옆에 훈고학 동그라미 쳐서 옆줄 쳐. 유교 경전을 정리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밝히려는 학문이야. 이 훈고학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공자왈 뭐뭐뭐뭐. 오케이? 맹자왈 뭐뭐뭐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말 뜻이 뭐죠?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게 훈고학 책이야.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맹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이렇게 책에다 써놨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뭐죠? 누군가가 기억을 더듬어서 그 책을 이렇게 기억나는 것을 다시 정리하는 거야. 이게 훈고학이야.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일어났어? 얘 때문에 일어났어. 책이 없는데 무슨 책 유효 공부하냐고. 그래서 다시 책을 정리하는 게 이게 훈고학이야. 알아들었지? 오케이? 자, 훈고학 동그라미 쳐놓고에 유교 경전을 정리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밝히려는 합니다. 자, 문학도 발전하는데, 자, 불교가 들어옵니다. 불교가 들어옵니다. 뭐에 따라서? 자, 불교 전례 체크해두고요. 인도에서 비단길을 따라 중국에 전해집니다. 비단길을 따라서. 비단길 체크해요. 비단길을 따라서 들어오게 된다. 역사에서는 사마천의 사기란 책이 있고요. 사마천의 사기 체크해두고요. 자, 신라시대부터 한무제 시기까지 역사를 정리했는데 이후에 역사시대 모범이 되는 사마천의 사기 한나라 때 옆에 자료 4번에 있거든요. 사마천의 사기에 서술한 역사 서술 방법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쳐 중국 역대 왕조는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역사 편찬에 모범이 되기도 했던 사마천의 사기란 책이 있고요. 다시 옆에 넘어가서 방고의 한서란 책이 있고 과학기술에서 이 사람이 좀 중요한 사람인데 비단습사 채륜이라는 사람이야. 채륜이라는 사람이 종이 만드는 법을 개량했다. 이 사람은 최초 종이 만든 사람은 아니야. 근데 종이를 편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량했다는 거야. 그래서 종이 만드는 법을 개량해서 서적이 널리 보급됐고 학문과 사상이 발전하게 됐다. 채륜의 제지법, 종이 만드는 법 개량. 오케이? 자, 그다음에 혼천이, 지동이, 해시계. 이거는 체크만 해놔. 혼천이, 지동이, 해시계. 지동이는 지진계입니다. 그다음에 해시계 등이 한나라 때 만들어졌다. 한의 문화를 보면 불교 전례, 사마천의 사기, 방고의 한서, 채륜의 제지법, 혼천이, 지동이, 해시계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옆에 개념 읽어. 3번에 한 고조는 이것을 실시하고 한 무제는 이것을 실시해요. 한 고조 때, 자, 세아 얘기해봐. 뭐죠? 한 고조 때 뭐야? 내가 궁국제라고 했지. 큰일이야. 한 고조 때 궁국제, 한 무제 때는 군현제. 동그라미처럼 보여. 한 무제가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장관을 서역에 파견하여 대월치와 동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척된 동서교훈은 비단길이죠. 자, 사마천이 편찬한 이 책, 역사책이죠. 사기는 역사의 모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밑에 단골자는 2번이 바로 사마천의 비단길이라고 했었지. 옆에 확인 문제 보도록 합시다. 비단길은 한무제 때 개척됐어. 자, 확인 문제. 왼쪽 자료 기억에 들어갈 인물, 즉 한무제의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래. 흉노를 정벌을 하려고 했었죠. 정벌을 하려고 했었어 실제로. 흉노 정벌, 그리고 유학 기억 맞아요. 유학을 장려했었네. 궁국제 실시가 아니라 한무제 때는 군현제를 실시하죠. 되게 틀렸고요. 소금과 철의 전매제 실시 맞죠? 그래서 흉노, 흉노 정벌, 유학 장려, 소금과 철의 전매제, 기억, 리을.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숙제가 34, 35, 36, 37페이지까지 여기 문제 풀고 숙제해오면 되겠습니다.